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VGG 신경망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VGG 신경망은요, 2014년에 발표됐고요. 이미지넷 대회 2014년 대회에서 2등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알렉스넷이나 ZFNet은 둘 다 8층까지만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로 수칭을 만약에 더 쌓는다면은, 더 깊게 한다면은 과연 성능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연구자분들이 좀 고민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 19층까지는 더 깊어질수록 더 좋아지더라라고 이분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VGG의 특징은요, 이제 안에 3 곱하기 3 커널만 사용해요. 즉 앞에서 ZFNet이나 이제 알렉스넷 같은 거 보면요, 뭐 11 x 11 커널 아니면 5 x 5 커널, 뭐 7 x 7 커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사용했는데요. VGG는 오직 3 x 3 커널만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패딩은 항상 1로 스트레드는 1을 준 컨볼루셔널 레이어만을 이용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맥스 풀링을 하게 됐는데요. 2x2 맥스 풀링에다가 스트레이드 2를 주는 방식으로 맥스 풀링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채널 개수를 2배로 늘렸다는 것도 역시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맥스 풀링 할 때 항상 2x2 맥스 풀링하고 스트라이드를 2를 줬다는 거, 이것도 역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분들이 이제 점점 층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실험한 이제 세팅들이 되겠어요. 처음에 A는 11층, B는 13층, C는 16층, 그다음에 16층, 19층까지 늘려봤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적인 보통 구조가요. 입력은 224 x 224 이제 컬러 이미지 들어오고요. 그것을 몇 층 정도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맥스플링하고 다시 또 컨볼루션 레이어, 맥스플링, 컨볼루션 레이어, 맥스플링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각각의 이런 단계마다 맥스플링과 맥스플링 사이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몇 개 쓰느냐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층의 개수를 조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계속 늘려나갈수록, 즉 A 컨피그레이션에서 E로 갈수록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진다고는 것을 이제 이 연구자분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었고요. 이 중에서 D랑 E 요 두 가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네트워크이고요. 각각 VGG16, VGG19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여러분이 좀 보시거든요. 보시면 컴브 3대 있죠. 네, 이 3x3, 네, 커널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 뒤 64는 이제 커널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요 컨버전 레이어의 출력은 64장의 피처맵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거를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VGG 가장 큰 특징이 결국은 3x3 커널만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x5나 7x7 이용 안 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이론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요. 일단 요거 두 개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두 개 쓰는 경우랑 그 다음에 5x5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개 쓰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일단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두 번 하는 경우, 한 번 3x3, 한 번 더 3x3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일단 3x3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네, 제가 지금 이제 깊이 방향은 복잡해서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가로 세로 방향, 네, 스페셜 방향에만 좀 이제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3x3 영역, 9개 영역을 가져다가 뭔가 연산을 해가지고 한 개의 출력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역시 또 3x3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 개의 출력을 만들어내고요. 요거를 쭉 이동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요 영역에 있는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 여기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계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3x3 컨볼루션 레이어 한 층이 되겠죠. 한 층이 되고, 그 다음 층에서는 역시 여기 있는 3x3 영역을 가져와서 그 다음 층에서 한 개의 출력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요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두 번 거칠 때, 이 두 번 거친 후에 출력 한 개는요, 얘를 만들어내려면은 그 전층에 이렇게 9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물론 공간적인 가로 세로만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이 9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려면은 그 이전 층에서 이렇게 가로 세로
25개 5x5 영역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요거 좀 다시 말하면요. 여기 제일 왼쪽 층에서 5x5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여기 두 층을 거치면은 한 개의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 한 개의 출력은 이 두 층 전에 5x5 영역에 있는 정보를 모은 것이죠. 자, 이거를 뭐라 표현하냐면요. 요 출력의 오른쪽 그 출력의 리셉티브 필드가 5x5다 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자, 앞에 거는 이제 3x3 컨버전 레이어를 두 번 거치는 경우 되겠고요. 이번엔 5x5 컨버전 레이어를 한 번 거치는 걸 보면요. 5x5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로 세로 5x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개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 5x5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 정보를 모아서 한 개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 출력은 그 앞에 데이터, 입력 데이터의 이 5x5 영역에 있는 정보를 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출력의 리셉티브 필드 역시 5x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면요. 3x3 영역을, 3x3 컨버전 레이어를 두 개 쓰나, 5x5 컨버전 레이어를 한 번 쓰나, 네. 얘네들은 리셋 필드의 크기는 같아요. 네. 요 두 층을 3x3을 두 번 거쳤을 때의 출력 한 개에 대한 리셋 필드나 5x5 컨버전 레이어를 한 번 거칠 때의 출력 한 개에 대한 리셋 필드는 서로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동작이 비슷하다 볼 수 있겠죠. 즉 두 개의 3x3 컨버전 레이어, 3x3 컨버전 레이어 두 층 거치는 거랑 5x5 컨버전을 한 층 거치는 것은 서로 동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곱셈의 개수를 좀 비교해보면요. 3x3 컨버전 레이어를 두 번 거치는 거 보면요. 한 층 거칠 때 3 곱하기 3 곱하기 어떤 값의 곱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에서 역시 3 곱하기 3 곱하기 곱하기 어떤 값의 곱셈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층을 거치니까 총 곱셈의 개수는 18 곱하기 뭐 어떤 값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5x5 컨버전 레이어를 한 번 거치려면요.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어떤 값 개수만큼의 곱셈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25 얼마이죠? 곱하기 얼마인 거죠.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요. 18대 25예요. 즉 3x3 컨버전 레이어를 두 번 쓰는 거랑 5x5 컨버전을 한 번 쓰는 것은 근데 비슷한 동작을 하는데 3x3을 두 번 쓰는 것이 곱셈의 개수가 더 적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5x 하나 쓰는 것보다는 3x3 두 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x3을 두 개 쓰면 또 어떤 이점이 더 있냐면요. 얘가 더 깊어져요. 층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요 3x3 컨버전을 두 번 쓸 때 그냥 연달아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렐루 같은 활성화 함수, 비선형 함수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층이 더 많아지면은 이렇게 층이 더 많아지면은 중간에 비선형 함수가 그만큼 자주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더 다양한 비선형적인 동작을 얘가 모델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VGG 연구하신 분들은요 5x5를 하나 쓰는 것보다 3x3을 두 개 쓰는 게 더 낫다. 좀 확장하면요 7x7을 하나 쓰는 것보다 3x3을 세 개 쓰는 게 더 나은 거고요 9x9를 한 번 쓰는 것보다 3x3을 네 번 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분들의 결론은요. 자, 그래서 VGG 넷에서는 3x3 커널만 이용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VGG 넷에서는요. 채널의 개수에 대해서 역시 신경을 좀 썼는데요. 앞에 알렉스넷이나 ZF넷 같은 경우에는요. 각 층의 채널의 개수도 어떤 규칙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감으로 잡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VG넷에서는요. 일단 채널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갔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좀 뒤에 층, 출력에 가까운 층 쪽으로 갈수록 피처맵의 개수를 더 늘려나가야 된다. 채널 개수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앞에 Z넷, F넷에서 좀 봤는데요. 이게 입력에 가까운 층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층에서 검출하는 특징 혹은 패턴이 되게 단순한 패턴들이에요. 간단한 직선적인 엣지라든지 아니면 직선과 직선이 만난 직각 같은 그런 특징이라든지 그런 단순한 특징을 잡아내는 반면에 얘가 점점 뒤로 갈수록 출력적으로 갈수록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을 잡아내기 시작해요.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개의 얼굴 아니면 타이어 모양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단순한 패턴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패턴의 종류가
더 다양하겠죠. 그 말은 더 다양한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더 다양한 커널을 이용해서 그 특징을 잡아내야 돼요. 즉 피처 맵의 개수를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VGG 같은 경우에 보면요, 처음에는 필터의 개수가 64개, 커널의 개수가 64개, 그러다가 128개 늘고 250개 늘고 511을 늘어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채널의 개수 혹은 커널의 개수 혹은 피처 맵의 개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늘려나간 것도 그냥 늘려나간 것이 아니라 곱하기 2배씩 이렇게 늘려나가는데요. 이게 그냥 무턱대고 두 배씩 누르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컨버전 레이어 한 층의 곱셈의 개수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요. k 곱하기 k 곱하기, 이건 커널의 크기고요. VGG는 3x3을 쓰니까 3x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가로 세로가 되겠고요. 요거는 입력 피처 맵의 개수, 그 다음에 이건 출력 피처 맵의 개수예요. 자, 어떤 곳에서 어떤 층에서 피처 맵의 개수를 2배로 늘리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요, 여기 입력 피처 맵과 출력 피처 맵이 다 2배가 되기 때문에 곱셈이 4배의 곱셈을 필요로 해요. 즉 어떤 층에서 2배 누르면 그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곱셈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계속 진행하면 계속 또 2배 늘리고, 좀 있다가 아주 2배 늘리고, 좀 있다가 아주 2배 늘리면은 이게 곱셈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만히 봤을 때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거냐면요, 가로 세로 크기를 반으로 줄일 때, 즉 맥스 풀링을 이용할 때 이제 스트라이드를 2로 주면은 그 가로 세로 크기 반으로 줄거든요. 그때 채널 개수를 2배로 늘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로 세로 반으로 그 맥스 풀링을 거치면은 가로 세로 반으로 줄이는데, 그러면은 여기 곱셈의 개수가 W랑 H가 각각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곱셈의 개수가 4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요 뒤에 채널 개수 때문에 4배가 되는 것을 상쇄해가지고 곱셈의 개수가 좀 일정해지는 거예요. 즉 각각의 맥스 풀링을 거칠 때마다, 맥스 풀링을 거쳐가지고 가로 세로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 때마다 채널의 개수를 2배로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곱셈의 개수가 4분의 1이 되고 4배가 되는 것으로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모든 층에서 곱셈의 개수가 거의 일정해져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분들이. 즉 첫 번째, 뒤로 갈수록 채널 개수는 늘려나간다. 근데 어떻게 늘리느냐? 맥스 풀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가로 세로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 때 그때 채널 개수를 2배 늘린다. 네, 이런 규칙에 하에서 VGG넷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여기 네 번째 줄, 이게 VGG넷을 이미지넷 대회에 이제 출품했던, 그때 제출했던 그 넷의 네트워크, 그 결과가 되겠고요. 보시면 탑5 애큐러시가 7.5, 네, 이렇게 나오죠. 테스트 에러는 7.3이 되겠고요. 이때 1등한 것은 여기 구글넷이에요. 보시면 탑5 애큐러시가 에러 레이트가 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넷 대회 출품한 다음에요, 다음에 좀 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약간 좀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한 6.8% 정도까지 그 탑5 에러율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구글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글넷은 이름에서 나오듯이 이제 구글에서 구글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제안한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이름을 보면은 보통은 구글 할 때 요 L자가 이제 소문자일 텐데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게 아마 제 짐작에는 이제 르넷5, 처음에 설명드렸던 르넷5를 약간 이제 르넷5에 대한 어떤 존경? 뭐 하여튼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또 역시 2014년에 발표되었고요. 이미지넷 대회, 2014년 대회에서 이제 1등을 차지한 것이 되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것은 인셉션 모듈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총 깊이는 22층이 되었고요. 또 하나 특징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개수의 개수를 좀 세보면요,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그 컨버전 레이어에 비해서 개수의 개수가 정말 많아요. 한 10배 정도, 한 10배, 100배 정도까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넣게 되면요, 파라미터 개수에서 넘어져가지고 얘가 어떤 개수를 저장한다든가 그런 거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되도록이면 좀 줄여나가는, 없애나가는 것이 한 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랩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셉션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요. 인셉션 모델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있는데 왜 이걸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봐가지고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얘는 1x1도 갖고 있고 3x3도 갖고 있고 5x5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요.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 입력을 1x1로도 처리하고 3x3으로도 처리하고 5x5로도 처리한 다음에 그거를 쭉 모아요, 그냥. 그 다음에 다음 층에 넘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 3x3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5x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깊은 이유가 또 여러 가지 또 이론적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즉 어느 게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1x1이 좋은지 3x3이 좋은지 5x5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근데 요 형태를 구글넷에서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요. 요거를 좀 바꿨어요. 네. 약간 더 복잡하게. 보시면 1x1 컨버전이 막 들어가고 있네요. 이게 있네요. 자, 이걸 넣은 이유는요. 구글넷은 전반적으로 곱셈의 개수랑 개수의 개수를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되게 노력했던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요 1x1을 넣으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지는 이제 제가 이후에 보틀렉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글에 사용하는 인셉션 모듈은 이렇게 1x1 컨버전을 이용해가지고 개수의 개수나 곱셈의 개수를 많이 줄인 그러한 인셉션 모듈을 사용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인셉션 모듈을 차례차례 쌓아서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인셉션 모듈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 7, 8, 9개 총 9층에 쌓았네요.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입력 들어왔을 때 약간의 처리하는 또 컨버전 레이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 처리하는 이제 레이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이어붙여 가지고 네, 인셉션 모듈, 인셉션 모듈링에서 구글넷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요, 네, 구글넷은 네, 2014년 대회에서 1등했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레지듀얼 넷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레지듀얼 넷은 2015년 발표되어 가지고요, 이미지넷 2015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얘는 무려 152층이나 돼요. 이제 울트라 딥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데요. 네, 요것의 특징은 첫 번째 레지듀얼 패스라는 걸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이용한 네트워크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에 그 컨버전 레이어 CNN은 여러 가지 층에 대해서 컨버전 레이어도 있고 풀링 레이어도 있고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소개드렸잖아요. 네, 그때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여기 레지듀얼 패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뭘 실험해봤냐면요. 앞에서 VGG 넷에서 보면은 얘가 19층까지는 층의 개수를 늘려나갈수록 더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19층보다 더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분들이 일단 먼저 실험을 해봤어요. 다양하게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그 결과가 되겠어요. 보시면 일단 20층과 56층인 경우, 네, 요거 두 개만 일단 비교해봤는데요. 왼쪽 것이 이제 트레이닝 에러가 되겠고, 오른쪽 것이 테스트 에러가 되겠어요. 그런데 20층인 경우랑 56층인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희한하게도 56층인 경우가 20층보다 성능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즉 에러가 더 높은 거죠. 자, 이게 테스트 에러에서만 발생하고 트레이닝에서는 56층이 더 좋다면은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오버피팅의 문제예요. 즉 트레이는 좋은데 테스트가 안 좋은 거니까 56층인 것이 학습할 때는 좋은데 테스트할 때는 안 좋은 거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버피팅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56층인 경우가 20층인 경우보다 학습할 때도 나쁘고 테스트할 때도 나쁜 거예요. 이게 되게 희한한 현상인 건데요. 네, 희한한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더 깊을수록 애큐러시가 떨어진다는 것은 되게 이상한 현상인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요거 볼게요. 가령 56층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층의 커널이 요렇게 학습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0이고 중간값은 1이잖아요. 요 층을 거치면요, 입력과 출력이 같아요, 이게. 이걸 뭐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혹은 아이덴티티 레이어쯤이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층이 이렇게 학습이 되면요, 요거는 이 층은 입력과 출력이 같아요. 하지만 그 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다시 말하면요, 56층 구조에서 36개의 층이 이렇게 학습이 되면요, 걔는 36개의 층은 이제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걔는 20층 구조가 돼요. 즉 56층 구조는요 20층 구조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요, 56층 구조는 20층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네. 그래서 만약에 56층 구조랑 20층 구조가 있을 때 서로 성능 비교했을 때 당연히 56층이 더 나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당연하고요, 아무리 못해도 두 개는 서로 같은 성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56층 구조는 20층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즉 아무리 못해도 56층 구조가 20층이랑 저도 같은 성능을 내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쁘죠. 네, 그래서 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상하네 하고 때려치지 않고 좀 더 고민해 보니까 이게 56층 구조가 20층보다 더 안 좋은 이유는 얘가 이러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혹은 아이덴티티 레이어로 학습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네, 이렇게는 잘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층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 레이어로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56층 구조가 20층 구조를 오히려 못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아이덴티티를 위한 패스를 한번 익스플리시트하게 명확하게 넣어버리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레지듀얼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층을 한 번, 두 번 거친 다음에 여기가 그냥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입력을 그대로 가져와서 더하는 곳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게 층을 거치기도 하지만 입력이 그대로 쭉 통과해가지고 뒤에 더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요, 입력이 그대로 더해지니까 얘는 일종의 아이덴티티, 네, 그런 패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요걸 통해 가지고 얘가 아이덴티티의 레이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을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지듀얼 패스를 넣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쳤고요. 이게 레지듀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x가 이렇게 와서 더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 층은 뭐로 얘가 이제 학습이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출력에서 입력 x를 뺀 것만큼을 얘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에서 뺀 부분, 나머지 부분을 영어로 레지듀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층은 내가 원하는 출력에서 입력을 뺀 부분만큼, 레지듀얼한 파트만큼만 학습한다 해가지고 요거를 레지듀얼 패스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자, 여기서 왼쪽 그래프는 이제 20층, 32층, 44층, 56층 쌓아나가는데 레지듀얼 패스가 없는 경우를 해서의 에러가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0층, 30층, 22층, 32층, 44층, 56층인데 레지듀얼 패스를 넣은 경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왼쪽 보니까 레지듀얼 패스가 없으면은 20층부터 왔을 때 층이 더 깊어질수록 더 성능이 안 좋아지는데 레지듀얼 패스를 넣으니까 20층부터 그 층을 더 늘려나갈수록 이렇게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굵은 실선과 점선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제 점선이 학습할 때 에러고요, 이제 굵은 실선이 테스트 에러인데요. 이제 학습할 때 에러도 그 층이 더 깊어질수록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에러도 역시 층이 더 깊어질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즉 에러 낮아진단 말이죠. 네.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좀 간단한 데이터였어요. 사이파 10이라고요. 사이파 10이나 사이파 100이라고요. 좀 간단한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실험한 결과가 되었고요. 이제 앞에 저런 레지듀얼 패스의 유용성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이미지넷 대회에 나가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일단 전반적인 구조는 VGG랑 비슷해요. 네,
왼쪽 것이 VG 19의 구조가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 3x3을 쌓은 거나 여기 3x3이나 여기 3x3이나 보시면 대충 거의 구조는 비슷한데요. 이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처음에 7x7 커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즉 VGG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x3 여러 번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요. 레지덜 네트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7x7 커널을 하고 요거를 또 스트라이드를 2를 주면서 해요. 그리고 바로 또 맥스플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VGG 네트워크를 보면요. 요 초반에 있는 커널들에서 3x3 커널들에서 계산량이 좀 많아요. 얘가. 왜냐면 가로세로가 큰 상태에서 곱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좀 약간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레졸렛 넷 같은 경우에는 곱셈의 양을 좀 많이 줄이고 싶어가지고 제일 이렇게 되게 빨리 스트라이드를 2를 줘서 가로세로 크기를 줄여버려요. 보시면 가로세로 크기가 여기서 반 줄고 해서 여기서 4분의 1을 줄어든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 4분의 1을 줄여버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스트라이드 2를 주고 맥스플링을 하고 이렇게 4분의 1을 줄여버리는 걸 하겠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4분의 1을 확 줄여버리면은 이 정보가 좀 많이 유실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7x7 커널을 큰 걸 둬가지고 공간적인 정보를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7x7 넣으면 여기 7x7이 되게 큰 커널이니까 계산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입력의 채널의 개수가 3이잖아요. 3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에 비해서 채널의 개수가 거의 뭐 20분의 1이에요. 수십분의 1, 아니 100분의 1. 그쯤이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의 곱셈의 개수는요, 연산량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커널을 가져도 사실 솔직히 연산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레지덜렛은 처음에 가로세로 크기를 반으로 4분의 1로 확 줄여버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때의 정보 손실을 좀 막기 위해서 처음에 7x7 큰 커널을 사용한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보시면 두 개의 층이나 혹은 세 개의 층마다 이렇게 레지덜 패스를 건너뛰는 이런 것을 넣어놨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VGG랑 똑같은 개념으로 가로세로 크기를 반으로 줄 때마다 채널 개수는 2배씩 늘어나가는데요. 이때 가로세로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요, VGG에서는 맥스플링 오퍼레이션을 맥스플링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반으로 줄이는데, 레지덜 넷 같은 경우에는 컨버전 레이어를 그냥 스트라이드 2로 줘가지고 컨버전 연산을 함으로써 가로세로 크기를 반으로 줄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이요. 요 끝에 보면은 에버리지 풀링을 한다는 것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온 출력이 7x7이거든요. 7x7 출력이 나오는데 7x7 출력을 에버리지 풀링을 해가지고 1x1. 그러니까 가로세로 7x7 곱하기 뭐 채널 개수 512인데 이제 에버리지 풀링 해가지고 가로세로를 1x1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면 1x1x 510이 되겠죠. 거기서 풀링 커트 레이를 한번 거쳐가지고 1000개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소개한 것은 이제 34층 구조 되었고요. 레지덜렛은 18층 구조, 34층, 50층, 101층, 152층 구조가 있어요. 차이는요, 34층 구조에서 일단 여기서 요 표시되는 건 이게 레지덜 패스가 가로지르는 것이 되겠어요. 즉 3x3을 2번 한 다음에 레지덜 패스. 근데 이러한 블럭을 3번 쓴다는 뜻이에요. 또 그다음 이런 블럭을 4번 쓰고 6번 쓰고 3번 쓰고, 그리고 이 각각 사이마다 첫 번째 컨볼루션, 여기 첫 번째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드 2를 줘가지고 가로세로 크기를 반으로 줄이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요 각각 단계마다 요 블럭을 몇 번 쓰는지를 조정해가지고 층의 개수를 조절해요. 그래서 34층과 18층을 비교해보면요, 요 블럭을 2번 쓰느냐 3번 쓰느냐, 요 블럭을 2번 쓰느냐 4번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8층과 34층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34층에서 50층 갈 때는요, 요 블럭 안의 구조를 3x3 2번 쓴 것을 1x1, 3x3, 1x1 이렇게 가져가면서 층의 개수를 늘렸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게 3x3을 3번 쓰거나 아니면 요 블럭의 개수를 늘리게 되면은 곱셈의 개수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1x1을 좀 쓰면은 곱셈의 개수나 개수의 개수를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층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앞에서 구글렛도 역시 약간 비슷한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보틀넥 구조로 부르고요. 그건 제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34층과 50층 구조의 차이는 3x3을 두 번 쓰느냐 아니면 1x1, 3x3, 1x1 이런 구조를 가져가느냐 그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요 블럭을 몇 번 활용하느냐 6번이냐 23번이냐에 따라서 50층과 101층이 나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블럭을 몇 번 쌓느냐에 따라서 101층과 152층 구조가 이제 서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요. 네, 이렇게 34층 구조, 50층 구조, 101층 구조, 152층 구조로 갈수록 에러 레이트가 좀 더 떨어져가지고 성능이 향상되게 되겠고요. 2015년대에 제출했던 것은 이제 앙상블, 레즐렛을 여러 개 학습시켰던 이제 앙상블을 제출했고요. 그때 테스트 에러 레이트는 3.57%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이미지넷 대회 그 테스트를 사람이 해도 5%는 틀리거든요. 에러 레이트가 5%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레지들렛 152층 구조는 이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약간 뛰어넘은 적어도 그 영상 분류 이미지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개인지 고양이 맞추는 것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제 가로축은 얘가 이미지 한 개를 처리할 때 필요한 곱셈의 개수, 곱셈과 덧셈의 개수가 되겠고요. 세로층은 탑 1 액큐러시 가 되겠고요. 요거에 따라서 각각의 네트워크가 얼마만에 곱셈을 해가지고 한 장을 처리하는데 탑 1 액큐러시는 얼마 나오느냐 이것을 쭉 표현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VGG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넷, 알렉스넷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 크기는요. 얘가 안에 들어있는 개수의 개수, 웨이트 개수예요. 보통 그걸 파라미터 개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좀 초기 모델이니까 곱셈의 개수도 적은 반면에 이제 에큐러시도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VGG를 보면은 에큐러시는 많이 향상되는데 곱셈의 개수도 정말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도 역시 많이 요구하는 그런 네트워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GG는 보통 이제 CNN 중에서도 좀 헤비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데요. 네, 좀 이제 무겁고 이제 뭔가 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넷 같은 경우는 여기 있어요. 네, 보시면은 액큐러시는 상당히 높은데 곱셈이나 덧셈의 개수는 상당히 적게 필요하죠. 그리고 개수 개수도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구글넷은 만들 때부터 그런 어떤 곱셈의 개수라든지 파라미터 개수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능은 상당히 높으면서 이제 이렇게 리소스는 적게 잡아먹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구글넷은 좀 복잡해요. 만들기에. 보시면 1x1도 있고 3x3도 있고 5x5도 있고 그걸 다시 합쳐야 되고 다시 또 처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많이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기에 약간 까다로운 그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VGG는요 이렇게 뭔가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지만 얘는 되게 단순해요. 3x3만 쓰고요. 맥스플링 맥스플링. 그 3x3만 잘하고 맥스플링만 잘하면 얘는 거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문제가요.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보통 논문 같은 건 이쪽 CNN 쪽의 논문 보면요. 이게 이런 컨피그레이션으로 뭐 1주, 2주 동안 학습하니까 성능이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좀 어떻게 학습했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구글넷은 그게 없어요. 구글넷 논문을 보면요. 자기들도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좀 하고 거기서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계속 이렇게 뭔가 바꿔가면서 너무 많이 트라이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했는지 정확히 기술할 수가 없다. 정확히 이제 그 한정된 공간에서 다 기술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려 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보면요. 네. 구글넷보다는 VGG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구현을 하는데 구현 입장에서는 이제 구글넷보다는 VGG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저도 VGG를 구글넷보다는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즐렛 같은 경우는요, 여기 18층, 그 다음에 34층, 50층, 그 다음에 101층, 152층,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152층이 101층보다 좀 더 좋긴 한데 보통 거의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50층만 해도 상당히 높은 액큐러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레지들 50이나 그다음에 레지들 100일
101층 구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그런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셉션 V3, 인셉션 V4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이제 구글넷의 후속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인셉션 버전 4가 아마 2016년 이벤트 대회에서 아마 1등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얘 구조를 보면요. 네, 정말 복잡해요. 네, 구글넷 처리가 할 정도.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데서 이용하기가 쉬운가? 바로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괜찮은데 어차피 공개는 돼 있으니까요. 그대로 이용하면 괜찮은데 그걸 약간 변형한다든지 약간 다른 데 이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봐가면서 네, 여러분 용도에 맞게 어떤 여러분 갖고 있는 리소스란 어떤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좋은 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